네, 반갑습니다. 저 엔비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이 수급 이슈에 대한 부분들, 최근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또는 올해 수익이 큰 종목들에 대한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수익 확정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떤 환율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수급적이나 아니면 이거 세금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 환율적인 부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증시가 아마도 저는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이 수급적인 부분들은 다음 주부터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급 이슈로부터 그동안 좀 섹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음에도 불구하지 못하고 못 갔던 섹터들이 우선적으로 수급의 그 복귀와 함께 이 주가 상승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리뷰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이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를 먼저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또 목표가 달성한 종목하고 또 이렇게 아직까지 달성하지 않았지만 좋은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을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그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요즘에 이제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로 이 미국의 헬스케어 섹터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요 며칠 동안 조금 못 갔던 부분들은 결국에 보면 어떤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괜찮았지만 이 수급적인 논리, 특히나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수급에 대한 좀 개선세가 오늘까지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대주주 이 회피 요거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되는 게 바로 오늘이고요. 배당 권리 확보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지수단에서 괜찮게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은 결국 이 배당과 관련된 그 수요를 좀 흡수하는 과정에서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좀 빠지고 코스피 쪽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12월 29일 날 이 배당락일이죠. 배당 권리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대주주 판정 기준일 경과가 되면서 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체적인 어떤 이런 배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급, 그리고 이 대주주 이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가져야 된다라는 관점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12월 30일 날 이제 폐장이니까 아무튼간에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 주부터도 이렇게 약간의 휴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좋은 특히나 이 코스닥 쪽에서 업종과 이 섹터와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종목들, 업종들은 좀 유의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대주주 양도세의 불확실성 해소, 코스피 배당락 착시와 코스닥 상대적 탄력도가 조금은 엇갈릴 수 있는 다음 주부터의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히나 제뉴얼리 이펙트라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증시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들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최근에 지수는 못 가고 개별주들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변동성을 보여줬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개선됐었을 때는 지수하고 연동될 수 있는 이 시장 지수와 연동될 수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하자. 제가 봤을 때 우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제 또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 이 경신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같이 좀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종목은 제가 목표가 달성한 종목 있죠. 자, AD 테크놀로지부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제가 또 최근에 12월 22일이에요. 요날 리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반도체 쪽에서 뽑아본다면 그 하나를 딱 골라본다면 저는 그냥 파운드리 쪽, 특히나 디자인 하우스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AD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도 자리 나쁘지 않다,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삼성전자의 어떤 GPU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특히나 이 에이직 반도체 최근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그록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 구글의 TPU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인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특히나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하고 연결고리를 쥐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자, 아무튼간에 이 종목은 지금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수급 개선 효과나 이 삼성전자의 어떤 이 신고가 갱신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본다면은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 3차 목표가는 38,500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과 마찬가지로 가온칩스라는 종목도 사실 손절가를 방송상에서 짧게 잡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끌고 가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조금 더 리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가온칩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와 같은 이 삼성 파운드리와 연계될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저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은 내년까지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지금 약간 이격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은 좁혀지는 과정이라면 충분히 눌렸을 때는 다시 한번 공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자, 오늘 두 번째 목표가 달성한 종목입니다. 자, 온코닉 테라퓨틱스. 자, 요거 제가 AD 테크놀로지 전날인가 11월 말에 이제 연일 두 종목을 공략을 했던 건데 AD도 오늘 급등이 나왔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많은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3분기, 2분기에 어떤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시더라도 예상 목표했던 매출액이나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초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그 자금, 이 캐시카우나 이런 돈을 벌어놓고 있는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뭐 네스파르비라는 어떤 새로운 또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 모멘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지금 이런 이 기술적 저항 구간에 대한 부분들 돌파, 오늘 매물소화 하는 과정이라면 저는 다시 한번 상방이 조금 열려있는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특히나 뭐 알테오젠 관련된 부분들, 오늘 옵션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 나왔지만 생각보다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오늘까지는 아까 이 수급적인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하방 압력을 조금은 위에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개선됐었을 때는 뭐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뭐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뭐 보르노이 같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개선됐었을 때 이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또는 그 하단에 있는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간에 지금 이 매물소화 그리고 삼각 수렴에 대한 부분들 이제 돌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자, 3차 목표가 23,500원. 우선 이 구간까지는 조금 더 높여놓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리뷰할 종목은 자, 아직까지 저는 조금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름은 오름 테라퓨틱인데 저는 앞에 소자를 붙이고 싶어요. 소오름. 자, 아직까지 적게 올랐다. 여기서 말하는 닭살 돋았다 소름이 아니라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소름, 오름 테라퓨틱인데 자, 요즘에 이 오름 테라퓨틱과 관련된 DAC 쪽, 특히나 차세대 ADC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로서의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전에 에임드바이오라는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 4조, 5조 막 넘어갔었을 때 또는 그 구간까지 갔었을 때 그 시가총액의 절반도 안 되는 오름 테라퓨틱은 지금도 저평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투자를 했었을 때 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특히나 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실적이나 이런 기반들보다는 시장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어떤 모달리티, 어떤 기전 이쪽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보시고 다른 기업들과의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셨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저는 더 좋은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방 여력은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는 관점이라서 자, 요거는 계속해서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8차 목표가는 제가 11만 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10만 원대 돌파하면서 저는 요 역사적 신고가는 돌파하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8차 목표가 바라보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자, 한미약품입니다. 제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요, 이 다음 달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화이자가 최근에 비만약 올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뭐 노보노디스크의 어떤 이런 위고비,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뭐 승인받았다라고 하면서 내년 1월부터 미국부터 판매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스트럭처 테라피틱스나 뭐 아니면 화이자가 야오파마라는 회사에 대한 기술 이전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을 가능성은 뭐 1월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자, 이 동양인들한테 최적화된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나 국산 1호 GLP-1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또 상징성 이런 부분들에서 바라본다면은 우선 최근에 좀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오늘 3% 가깝게 고개를 이렇게 깔짝 올라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다시 한번 상방 이 파동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리뷰할 종목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제가 오늘 공략할 종목은 우선 현재가부터 말씀드릴 거고 바이오는 솔직히 너무 많이 담아놔가지고요. 제가 더 이상 바이오 할 게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도체 쪽에서 이 삼성과 연계될 수 있는 종목, 조금 저가 부근에 있는 종목을 하나를 공략을 해보겠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현재가 5,600원입니다. 종목명은 코아시아라는 기업을 공략을 해볼게요. 자,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와의 연계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제가 이제 코아시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AD 테크놀로지나 뭐 가온치스와 같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의 어떤 특히나 이 엑시노스 관련된 또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지 자료를 한번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아시아 세비라는 이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특히나 이 코아시아 넥셀의 지분을 상당히 많이 확보하면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했죠. 근데 거기서 이전에는 이제 코아시아 그룹의 설계 기술을 총괄하는 이제 직계 부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코아시아 넥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온 칩, 그리고 GPU, 그리고 NPU나 이런 실제 칩의 그 설계, 이 알맹이를 설계하는 고난도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 GPU 자립화 관련된 또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AD 테크놀로지 또는 뭐 가온치스와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충분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최근에 이제 맞춤형 AI 반도체, 즉 A집 반도체 시장에 대한 시대가 개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구글 TPU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어떤 삼성 파운드리에 대한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다 제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도 저가 부근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나 이 삼성 파운드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부터 성장을 본격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있죠. 뭐 최근에 테슬라의 AI5, AI6 칩과 관련된 부분들, 구글 TPU 관련된 부분들, 또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구글 TPU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그록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하면서 아무튼간에 ASIC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의 역할은 더욱더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자회사, 이 코아시아 넥셀이 이 시스템온 칩 최적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GPU 이식에 가장 숙련된 파트너로서 또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PU 쪽에 대한 부분들 자립화하더라도 뭐 CPU나 이쪽 추후에 뭐 ARM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협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ARM 쪽 관련해서도 최고 등급 파트너 및 검증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이제 바닥 구간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코아시아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를 한번 강하게 땡겨 놓고 그리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거래 급감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조정 나오거든요. 오히려 다시 거래 증가되고 있는 초입 구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바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선 목표가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고요. 6,350원을 1차 목표가, 손절가는 4,5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공개 방송 진행을 할 것 같은데 뭐 바이오도 당연히 제가 좋은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요. 말씀드릴 거고 반도체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